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못했던 제가 왜 어쩌다 영어를 좀 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기 유학파 아니고 20살이 넘어서까지 영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 대학원을 졸업해서 웬만큼 하는 실력이 됐습니다. 제가 원래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잘 알거든요. 연말이 되니까 새해 계획을 세우다가 매년 영어 공부해야지 목표를 잡으시고 이뤄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야 합니다. 즉,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알못, 영포자였어요. 정확히 제 나이 22살까지는 영어를 정말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영어를 대체 왜 해야 돼?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다가 22살에서 23살로 넘어가는 해에 나름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영어 공부해야겠다.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나열해보자면 진짜 친한 친구가 너 영어 못한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저를 깎아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교환학생으로 처음 해외를 나가봤어요. 몽골 국립대로 교환학생을 갔고 그곳에서 몽골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몽골어를 배우니까 몽골인들하고 의사소통도 되고 또 거기 저처럼 교환학생을 온 다른 외국인 친구들하고도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거에 관심이 생겼고 그 외국인 친구들하고 내가 영어를 한다면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제가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학벌도 안 좋고 여자고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너 나중에 뭘 하겠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학벌이 안 좋은 거하고 여자로 태어난 거 이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는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정말 영어를 한번 해보면 그거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쯤 제가 만나던 친구가 외국인이었어요. 우리는 의사소통은 몽골어로 했는데 가끔 그 친구도 외국인이고 저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단어나 문장은 몽골어가 아닌 영어로 소통을 하곤 했었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몽골어를 하니까 당연히 조디 영어도 하겠지 하고 영어로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그 친구가 알게 된 후로 영어 과외를 저한테 직접 시켜주곤 했답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가 됐다면 나에게 맞는 영어 공부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찾은 저만의 영어 공부법은 영어 일기 쓰기, 영어 팝송 듣기, EBS 왕초보 영어 회화였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처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영어 공부법, 영어 문제집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진짜로 영어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시작하자. 그래서 EBS 왕초보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친한 친구들이 제 영어 그 문제집을 보곤 하잖아요. 근데 너무 창피했죠. 막 왕초보라고 크게 써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창피했지만 사실이잖아요. 내가 영어 못하는 게 사실이고 영어를 못하는데 그걸 자기가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창피한 거지. 나는 그래도 영어 못하는 거 인정하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창피한 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영어는 여러분 자신감,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영어랑 엮으면 실증이 전혀 안 난다. 당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외국 뮤지션이 있었어요. 그 뮤지션의 앨범 2장을 저는 한 수백 번 들으면서 노트에 쓰고 듣고 해석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좋아하는 뮤지션의 노래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건지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믿어라. 먼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한국인이 내 옆에서 누군가 영어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끼리 문법 지적이 엄청 심해요. 해외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 영어를 하면 귀가 괜히 열리는 거예요. 문법 저거 실수했다. 저 사람 문법 실수했어. 이렇게. 그런데 다른 외국인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왜냐? 소통만 되면은 솔직히 오케이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하면은 의미가 담긴 단어와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문법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전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여러분, 잘 못해도 일단 해보세요.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원래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이 원래 있어서 영어를 못했다가 갑자기 또는 빠르게 실력이 높아지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요령을 바라지 말고 우리의 최대 무기인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승부를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꾸준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다면 언젠가는 천천히라도 영어 실력이 늘게 됩니다.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내가 성실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언어라는 게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실력이 퇴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영어 실력이 갑자기 낮아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미 내 안에 체득돼 있는 게 있으니까 몇 주 혹은 한 몇 달 정도 워밍업 하시면 다시 그 전의 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영알못 영포자였던 제가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와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새해 영어 공부 진짜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